자,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과 통계,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어떤 것인가?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이 되는 순열이다. 뭐 이런 말이 되겠다. 그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열은 어떻게 돼요? 순열의 정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없이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순열은. 그럼 거기에서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중복이 된다? 선택을 할 때 중복을 허용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순열의 의미를 써볼게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구하는 것이 중복순열에 대한 겁니다. 중복순열이 이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서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게 크죠. 중복을 허용해서. 요거만 제외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이 있죠? 그걸 사용해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해봐야 되겠죠.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자, 서로 다른 n개라고 하니까, 자, 번호가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따다단 해가지고 n번이 적혀 있는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7 아니고 n입니다. n. 다시 쓸게요. n. 이렇게 됩니다. 자, 이 n개가, 요건 카드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할 것이냐면, r개를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r개를 선택해가지고, 여기 위치에다 놓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 점선이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드를 놓을 위치. 자,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뭘 쓰냐면은, 이제 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서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열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포지션들이 유일하게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위치 번호를 쓰는 겁니다. 여기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여기 몇 번 위치일까요? R번 위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게.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 올 수 있는 카드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할 때 중복을 허용해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추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자,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번을 선택하고 나면 1번을 여기다 갖다 놓고 나면 2번에서 두 번째 포지션에 위치에 1번을 또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때는 카드가 한 장씩 밖에 없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런 카드가 많이 있는 거예요. 1번 카드가 많이 있고 2번 카드가 많이 있고 3번 카드가 많이 있고 n번까지 카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여기다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1번 위치에 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번 위치에는 1번을 또 못 갖다 놓은 1번 카드를 못 갖다 놓느냐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카드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카드가 엄청 많아요. 여기 중복해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제 자, 첫 번째 위치 아무것도 카드를 놓은 적이 없는 이 첫 번째 위치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위치에 올 수 있는 종류 번호 이 카드 종류는 몇 개입니까? n개겠죠.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위치, 자, 여기서 첫 번째 위치에다가 1을 갖다 넣었다 생각해 볼게요. 1번 카드를 넣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위치에다가는 올 수 있는, 이 카드가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역시 n개죠. 왜? 1번을 갖다 놨더라도 1번 카드는 나머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카드가 아주 많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각각의 번호의 카드가. 그러면 2번 위치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카드의 종류도 n개가 되겠죠.
3번도 마찬가지죠. R번까지도 마찬가지죠. 곱해지겠죠. 그죠? 자, 이게 더 많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나열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부터 R번까지의 위치가 다 동시에 카드가 놓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성립이 되죠. 다 곱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중복순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n의 R승. 왜? n이 R번 곱해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것, 즉 몇 개에서 몇 개를 중복해서 뽑느냐 하는 것이 밑과 지수가 되는 지수식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순열도 표기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n에서부터 시작해서 R개를 뽑아낸다. 중복해서 뽑아낸다라는 의미로 파이를 써줍니다. 이렇게. 파이. 그래서 문자 파이예요. n 파이 r 이렇게 읽습니다. 이 n 파이 r이 뭐냐 하면 중복순열의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중복순열의 수는 n의 r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가 많이 어렵진 않다. 그죠? 이거는 시간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복순열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함수의 개수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인 예로 나옵니다. 자, 함수의 개수. 그래서 요거는 특별하게 개념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도 볼 겁니다, 이따가.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을 이렇게 x, 그리고 공역 y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x1, x2,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를 x3까지 해가지고 여기 x에 m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공역은 y1, y2, y3 해서 땡땡땡 하고 y에 n 이렇게 해볼게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는 m개가 있고요. 그리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n개가 있다. 그럼 우리 집합기호, 집합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서 한번 해볼까요? n의 x는 m이 되고요. n의 y는 n이 되는 형태입니다. 맞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x와 y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함수의 개수가 어떤 거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대응을 생각했을 때 대응 중에서 함수가 되는 녀석이 있고 함수가 될 수 없는 녀석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함수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x와 y의 대응 관계 중에서 함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 요게 중복순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 그러면 중복순열 생각하기 전에 원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함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죠.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중복해서 y에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맞겠죠? 그죠? x가 y1에도 대응되고 y2에도 대응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y가 중복되는 건 괜찮죠. y가 중복된 거지 않습니까? x1이 y1으로, x2가 y1으로 되겠습니까? 이건 함수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함수의 정의에 맞춰서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x1, x2, x3부터 xm까지가 대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작은 여기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x1이 지금 아무도 대응된 게 없을 때 x1이 대응할 수 있는 y의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대응은 몇 개가 될 수 있어요? n개가 될 수 있죠. n개. 맞겠죠? x1이 y1에 대응될 수도 있고 y2에 대응될 수도 있고 yn에 대응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x2는요, x1이 이 중에 하나에 대응됐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대응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x2는 어떻습니까?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되죠? 마찬가지로 n개가 됩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대응해도 되고 이렇게 대응해도 되고, 그러니까 대응하는 거 이렇게 y1에 대응해도 되고 y2에 대응해도 되고
y3에 대응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x2도 n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n. 그러면 대응을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x3은 어떻습니까? x1하고 x2가 어디에 대응됐다는데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n개입니다. 그러면 xm도 n개가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전부 다 경우의 수가 각 정의역의 원소마다 n개씩 있을 겁니다. 근데 대응이 단 하나라도 대응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죠. 모든 정의역의 원소는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동시에 대응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다 곱한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함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함수의 개수는 n 곱하기 n이 되는 거고, 이건 n의 r승이죠. n의 r승, n의 m승이죠. 쏘리. 자, n의 m승이죠.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앞에서 공부했던 중복순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맞죠? 이거는 중복순열의 기호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n 그리고 파이 그리고 m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아까 대응관계를 막 생각하다가 보니까 x는 중복해서는 안 되는 녀석이죠. y는 중복해도 되는 녀석입니다. 중복에 대한 얘기 아까 했던 거 기억합니까? 즉 x1이 y1으로 가는 거 괜찮고요, x2가 y1으로 가는 거 괜찮죠. 그죠? 표시를 해볼게요. 자, 표시를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x1이 y1으로 가고, x2가 y1으로 가고, x3이 y1으로 가고, 최종적으로 xm까지 전부 다 y1으로 가도 함수가 되죠. 그러면 뭐가 중복되는 거예요? y가 중복되는 겁니다. 이 y가 중복이 가능한 녀석이에요. 자,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y가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y1부터 yn까지를 중복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나열해요? x1부터 xm, 1부터 m까지 자리에다가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게 대응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순열하고 함수의 개수를 찾는 부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중복이 가능하고 뭐가 중복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중복순열 문제는 어려워요. 그때 이 함수의 이 대응관계도 있죠. 얘를 이용하면 굉장히 찾기가 쉽습니다. 찾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중복이 가능한 거 있죠? 중복이 가능한 녀석을 찾아야 돼요. 문제에서. 중복이 가능한 게 뭐라고요? y.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중복이 가능해야, 선택에서 중복이 가능한 서로 다른 몇 개가 있다고요? n개의 원소가 있고, 여기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은 n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파이 m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또 얘기해 볼 사항이 있어요. 참고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은, 이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1대1 함수를 찾겠다. 1대1 함수를 찾겠다 그러면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개수는 몇 개가 돼요? 이 개수는 이렇게 되죠. 아무 대응이 안 됐을 때는 x1이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일 겁니다. 그 다음에 x2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하나 줄죠. x1이 대응된다, x2가 대응되면 안 되죠. 1대1 함수가 되려고 하면. 그리고 x3은 x1, x2가 대응되는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x1의 경우에는 n, x2의 경우에는 n-1, x3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n-2 되겠습니까? 그리고 xm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앞쪽에 있는 부분을 다 빼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n-m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뭐죠? 그냥 순열이죠. 순열이 어떻게 됩니까? 개수는, 자, n개에서 중복 없이 뽑아줘야 돼요. m개를. 뽑아주는 건 똑같습니다. y에서 뽑아줘야 돼요. 중복에서 중복 없이 뽑아줍니다. 중복 없이 뽑아주니까 npm이 되죠.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중복순열의 전형적인 예시 문제의 대표적인 게 기명투표를 하는 경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보면, 자, 3명의 후보가 있다.
3명의 후보가 있다. 6명의 유권자가 있다. 유권자가 있고, 근데 기명투표를 해요. 기명투표는 누가 투표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명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기권하거나 기권이나 무효는 없어요. 무효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한 명의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중복순열 문제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죠? 6명이 모두 3명 후보 중에서 한 후보에 모두 다 우리가 선택할 수, 표를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후보를 중복해서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유권자 1, 유권자 2 해서 유권자 6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유권자 1이 후보 1을 선택할 수 있죠. 유권자 2가 후보 2를 선택할 수 있죠. 유권자 6도 후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중복해서 선택 가능하죠. 중복해서 선택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근데 중복해서 선택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예를 들어서 후보 1, 후보 2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후보 1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하고 후보 2, 후보 1, 나머지는 다 후보 1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경우하고가 후보 2는 한 명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후보 1을 선택했다라는 선택이면은 똑같지만 이 경우가 다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적기 때문에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유권자 1이 후보 1을 선택했는지 유권자 2가 후보 1을 선택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누굴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로 주어져요. 다른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중복해서 선택은 가능해요. 중복 가능. 맞죠? 자, 여기 다른 색깔 해볼게요. 자, 중복 가능해요. 중복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선택을 중복해서 선택을 한 이후에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중요하다. 유권자들의 순서에 맞춰가지고 후보를 나열했을 때 그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경우로 봐야 한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순열의 개념이죠. 그래서 두 개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 순열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일단 중복 순열이라는 걸 여기서 이 문제에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적용을 하지. 그죠? 그러면 중복 가능한 게 유권자입니까? 중복 가능한 것이 후보입니까? 뭐가 중복 가능해요? 여기 보다시피 후보가 중복 가능하죠? 후보에서 후보 1이잖아, 그지? 후보가 중복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가능한 이 3명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n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순열을 할 때는 나열에는 순서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지션이 존재하는 거고, 그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 그 유일한 위치에 해당되는 포지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돼요? 이게 R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전체 계산이 어떻게 된다? 자, 중복 순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n파이 R로 계산해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3명의 후보 중에서 6명의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의 6승이 나오겠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건 9의 3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29. 자,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복 순열로 풀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말이죠. 얘가 뭐가 n이고 뭐가 r이지? 그러니까 뭐가 중복 가능한 거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이 경우는 명쾌하죠. 그죠? 후보가 중복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함수의 대응 관점을 생각하면 됩니다. 대응도를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자, 후보가 3명이 중복되었는지 6명이 중복되었는지가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대응도를 그리고요. 여기 XY에다가 적당히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후보를 여기다가 먼저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 후보를 X로 해보자. 그리고 유권자 1, 유권자 2, 유권자 6. 자, 그러면 함수 관계에서
x 하나의 서로 다른 x가 하나의 y에 가는 거가 혈액이 가능해야지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함수가 가능해야 되죠. 이런 부분이. 일단 함수 조건에 맞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이 문제 조건에 맞는지 의미에 맞는지 봅시다. 후보 둘이 유권자 하나 연결했다는 얘기는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 2명에게 투표했다는 얘기고 이건 안 되는 거죠. 맞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x, y 이렇게 있을 때 유권자 1, 유권자 2 그리고 유권자 6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후보 1, 후보 2, 후보 3이 나옵니다. 여기 후보 3. 요럴 때 보세요. 유권자 1이 후보 1에다가 유권자 2가 후보 1에다가 투표하는 거 괜찮죠? 이거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복이 가능하다고요? 여기 함수 개수 구할 때는 이 공역에 있는 이 y에 있는 이 원소들이 중복이 가능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야 되는 서로 다른 n이 후보 1, 2,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몇 개를 뽑아야 된다고요? 자, x에 있는 원소들이 빠짐없이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6개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파이 6 되겠죠, 그죠?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또 이제 틀리지 않게 어떤 걸 중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문제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형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편지 우체통 넣기예요.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편지, 이 부분이 중요해요. 편지 세 통이 있는데 세 통을 서로 다른 우체통 네 개에 넣는 경우의 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체통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우체통이 다 사용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체통에서 모든 우체통이 다 사용되는 건 아니다. 통이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떤 특정 우체통에다가만 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가 하면 여기서 핵심이 여기서 서로 다른 이 부분이 있어요. 서로 다른. 그러니까 편지를 넣을 때 우리가 우체통을 선택해서 넣잖아요. 근데 우체통을 선택해서 넣을 때 어떻습니까? 우체통 한 군데다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체통을 하나하나 골고루 넣어야 되는 건 아니죠. 선택해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겠죠?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우체통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할 때 우체통 자체가 중복해서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중복해서 선택이 가능한데 그러면 중복해서 선택하는 걸로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복해서 선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우체통 1번, 2번, 3번을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 우체통 1번, 2번, 3번을 선택을 했는데 우체통 1번, 2번, 3번에다가 편지 1, 2, 3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맞겠죠? 그리고 편지 3, 2, 1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경우 같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체통 1, 우체통 2, 우체통 3일 때 편지 1, 편지 2, 편지 3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편지 3, 편지 2, 편지 1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맞겠죠? 그런데 이 경우가 같습니까? 다르죠. 맞겠죠? 그러니까 우체통 하나에다가 3개를 선택해서 하나씩 넣는다는 건 똑같겠지만 넣는 순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체통 1, 2, 3에다가 어떤 편지를 넣는가 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우체통 1, 2, 3을 위치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어떤 식으로 편지를 넣는 순서를 나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선택을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나열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죠. 이게 바로 뭐냐? 중복 순열이 되는 겁니다. 선택이 중복해서 된다라는 것을 중복. 하지만 선택한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나열하는 데 따라서 경우가 달라진다라는 거. 이 경우는 편지를 어느 우체통에 넣느냐 하는 거가 달라진다는 거.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순열이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이 돼요. 앞에서 했던
저기 뭐냐, 투표의 경우 있잖아요. 거기서도 기명투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명투표라는 부분이 되게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거를 표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후보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할 때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 투표하면은 서로 다른 그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순열이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순열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나열하는 거 여기서 봤지만, 자, 보세요. 우체통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우체통에 대해 가지고 여기 지금 하나하나 편지를 넣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체통 두 군데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체통 두 군데다가. 근데 편지는 다 넣어야 돼요. 안 넣는 편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체통 하나에다가 편지 1을 넣고 편지 2를 넣고 우체통 2에는 편지 3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될 수 있는 것이 우체통입니까? 편지입니까? 중복될 수 있는 거는 우체통이죠. 맞습니까? 우체통이 중복이 가능한 거죠. 그죠? 편지는 중복이 안 되죠. 편지가 중복이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편지가 중복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편지 2가 아니라 편지 1이 여기 또 온다라는 겁니다. 중복이 되는 거죠. 이건 편지를 찢어서 넣어야 되는 거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체통이 중복이 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우체통이 중복이 될 수 있는 녀석이다 라는 부분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함수 관계도를 그리는 방법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체통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x, y인데 여기에 우체통 1, 우체통 2 해서 우체통이 4 이렇게 있고요. 자, 편지가 1, 편지가 2 해서 편지 3까지 있죠. 그죠? 3 있을 때 우체통, 편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편지 하나가 우체통 두 개와 관련 지어진다는 얘기는 편지를 잘라서 넣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다시 볼게요. 자, 살펴보면 편지, 여기 이번에는 X 정의역이 편지라고 해볼게요. 편지 3이라고 하고 여기가 우체통 1, 우체통 2, 우체통 3부터 우체통 4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면 편지 1과 편지 2가 모두 우체통에 들어가는 건 괜찮죠? 괜찮죠? 그러면 중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Y가 중복해야 되는 녀석이라고 했죠?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체통이 중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 끝났죠? 중복 가능해야 되는 서로 다른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선택해야 된다? 3개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4파이 3이 돼서 4의 3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의 3승은 얼마예요? 64죠? 총 6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스부호가 있어요. 점하고 대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중복해서 이게 나열해 가지고 나열하는 거는 중복해서 나열이 되는 거고요. 나열해서 우리가 신호를 만들려고 해요. 신호를 만들려고 할 때 이 기호를 예를 들어서 이 기호를 나열해요. 나열해서 하고 싶은 게 이제 신호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점 대시 점점 대시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기호를 만드는데 신호를 만드는데 나열해서 신호를 만듭니다. 신호를 만드는데 지금 이 기호를 사용하는 거가 기호 사용 횟수가 자 1개 또는 1개 이상 또는 3개 이하 기호의 사용 개수가 1개 이상 3개 이하 기호 사용 개수 요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가 몇 개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호 사용 횟수가 1개 이상 3개 이하 이렇게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케이스가 1개만 사용하는 경우 있겠죠. 1개만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점하고 대시 이 두 개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 2개를 사용하는 경우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 요 가능한 경우가 점하고 점, 점점, 그리고 점 대시, 그리고 대시점, 그리고 대시 대시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저기 뭐야 두 개의 기호에서 선택해 가지고 나열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하기만 하면 점 대시하고 대시하고 점이 같은 경우에 되는데 다른 경우잖아요. 다른 신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는데 중복이 가능하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여기서 이렇게 서로 나열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로 되는 데다가 이렇게 중복이 되죠. 중복 선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중복해서 선택해서 나열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도 중복 순열 문제예요. 중복 순열 문제를 살펴보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개의 기호를 한 번만 중복해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2의 1승.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기호를 두 개 선택이 나열하는 건데 중복 선택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2의 2승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자, 세 개 선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경우가 나오겠죠?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점, 이것도 나올 거고요. 점, 대시. 엄청 많고, 대시, 이렇게 엄청 많겠죠. 그죠?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아, 여기 점점점은 대시 아닙니다. 많다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경우가 두 개의 신호 중에서 중복해서 세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2의 3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이상 세 개 이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의 2 더하기 4 더하기 8이 돼서 경우가 1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죠?